큐.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까 영상 하나 찍고, 네. 또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 역시나, 경기도를 시험을 봤고요. 그리고 특히 뭐, 여러 가지, 전에 했던 분들하고 좀 다른 내용으로, 내용을 좀 물어볼까 해서, 우선은 그, 스터디들도 대부분 이제 관심이 많거든요. 이제 스터디를 이제 어떤 식으로 했고, 뭐 모든 게 이제 정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좋더라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뭐 문제가 있더라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스터디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전 스터디를 음, 일단은 제 생활 패턴에 맞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표처럼 잡아놨어요. 그다음에 음, 제가 딱 계획을 한 게 절대 밤을 새지 않기랑 무조건 음, 낮잠은 30분 자고 1시간 운동은 하자였거든요. 이거 세 음, 가지를 꼭 지키려고 아침 7시에 항상 기상을 해서 음, 기상 스터디로 교육과정 외우는 스터디를 어, 했고요. 그리고 7시 반부터 표현 스터디를 이제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밥을 먹고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교육학 스터디를 하고 점심을 음, 먹고 낮잠을 잤어요. 낮잠은 네. 꼭 자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안 자면은 너무 힘들어서 아, 오히려 네, 오후가 오후가 힘들어서. 힘들어서 지치는데 낮잠을 한 30분 정도 자줘야 음, 오후에도 조금 새로운 느낌으로 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그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잠깐 엎드려서 잔 건가 아니면은 아니, 맞아. 침대에 진짜 누워서 저는 집에서 집에서 하고, 공부를 네, 했어서, 집안, 그래서 집에서 한 것도 있어요. 잘 어, 때는 되게 푹 자줘야 돼요. 푹 자줘야 전 된다. 그래서 낮잠을 잘 때 거의 꿈을 안 꿨을 정도로 어, 그땐 진짜 잠이 쏟아지거든요. 너무 공부를 다 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시작을 해서 그 네,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점심 때 약간의 이제 낮잠을 통해서 충전을 하고, 그 네, 다음에 또 오후를 네, 또 이어서 해 갔다. 네, 그럼 공부 장소가 지금 집이었다고 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보통 수강생들한테 이제 밖에 나가서 해라, 뭐라고 하지만, 이제 집에서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뭐 집에서 하라고 하긴 하는데, 그럼 집에서 했을 때 장점이나 단점이나 이렇게 조금 뭐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다른 분들. 먼저 단점부터 얘기하자면 자제력이 진짜 좋아야 돼요. 왜냐면 날 보는 그렇지. 사람이 없고 음, 침대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TV도 음,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집은 TV나 컴퓨터 이런 거를 제가 안 치워놓고 제가 음, 한다고 뭔가 가족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 그대로 음, 놔뒀거든요. 음, 그래서 까딱하면은 딱 유혹에 빠지기 쉬워가지고 음, 먼저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 정했어요. 절대 딴짓을 하지 않고. 딱 음, 정해진 시간 내에 하고, 그리고 음, 저는 그래서 저녁에 음. 운동을 하면서 그때 TV랑 유튜브 이런 걸 보면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했어요. 운동은 뭐 어떤 거예요? 집에 러닝머신이 아, 있어서, 거의 집에서 다 해결했구나. 네, 러닝머신에서 러닝을 하면서 그 보고 너무 답답하면은 근처에 나가서 그 하탄천 보면서 음, 물멍하고 오고, 뭐, 네, 음, 그런 식으로 저녁 시간에 스트레스를 해소를 했었어요. 음, 그다음에 장점은 음, 이게 자제력이 잘 된다면은 음, 문을 열어놓고 내가 중얼중얼 외워도 음, 전혀 그게 피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음, 저는 외울 때 저 자신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모르는 게 있으면은 제가 설명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외우잖아요. 그렇지. 좋은 네. 방법이. 그래서 제 자신이 선생님이자 제자여가지고 음, 최대한 많이 외워놓은 다음에 음, 복습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음, 뭘 기억이 안 나는 걸 체크를 해서 그걸 다시 외우는 형식으로 외워가지고 음. 그런 식으로 했더니 저는 효율이 더 좋더라고요. 맞아. 그거를 내가 한 것을 말로 해본다라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 근데 이제 보통 스터디를 하게 되면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기도 하고 혼자 해도 돼요. 그런 거는. 혼자 해도 도움이 많이 되고 진짜 말로 해보는 거, 손으로 써보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더 빠르고 또 효과적인 면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집에서 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좋았던 것 같다. 네. 또 뭐 집에서 했을 때 또 뭐 장점이 그리고 있어요? 노래로 제가 진짜 어, 저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음, 화론이랑 음, 문자도의 상징 뭐 온갖 걸 전 심지어 음, 고분격화도 제가 노래로 만들어서 외웠거든요. 어, 그래서 노래를 큰 소리를 부르면서 진짜 음. 율동하면서 외웠어요. 율동도? 왜냐면 즐거워야 잘 외워지니까 아,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어,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스터디룸이나 독서실 뭐 그런 데 갔으면은 저는 전혀 못 외웠을 것 같아요. 어, 되게, 그렇게, 그럼 원래 좀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러는 걸 좀 좋아했었나요, 그럼? 원래 공부를 노래 부르면서 많이 외웠어가지고, 원래, 네, 그래서 뭔가 좀 연결고리가 없는 그런 음, 거를 외워야 된다 하면은 무조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음, 외웠거든요. 음, 게다가
노래도 좀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 대중가요 노래 이런 걸로 어, 해가지고 더 즐거웠어요, 이럴 땐. 그러니까 뭐 집에서 할 수밖에 없었네.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 스터디 같은 경우도 그랬고, 집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보통 이제 스터디에서도 도움을 좀 많이 좀 받은 편이겠네. 네, 맞아요. 그래도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특히 네. 좀 스터디를 했을 때는 좀 나름대로 이제 이게 전환되고 좀 환기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을 네, 것 같아. 또 맞아요.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도 많이 하고. 음, 그래서 마무리로 항상 그때 이제 전체 범위 내에서 범위를 정해가지고 서로 음, 랜덤으로 문제 내는 스터디를 음, 마무리로 했었는데 이제 음, 그거를 통해서 제가 외운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서 저는 음, 그래서 아침에 스터디로 시작해서 밤에 스터디로 끝내고 복습하고 잤어요. 음. 잠은 항상 11시에 잤어요. 그래서. 그 생활 패턴이 아주 좋네. 네. 항상 나도 얘기하는 건데, 이제 11시 이전에 자고, 좀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근데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게 안 되거든. 네. 근데 그게 된다라는 것은 집에서 공부해도 되지. 그런 게 되면. 맞아요. 그러면 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고, 네. 그 해에 이제는 공부를 해서 1년 동안 해서 이제 붙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이제 초수로 붙은 건데, 그랬을 때 이제 그 올해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죠. 네, 맞아요. 작년에 이제 제 수업을, 네. 듣고 또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요번에 이제 붙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는 강의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 좀 도움이 됐고, 뭐 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음,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 솔직히 음, 저도 정확하게 답을 모르는 게 있어요. 음, 근데 동일쌤이 앞뒤에 왜 이렇게 뭔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이유를 앞뒤 맥락으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음, 뭔가 맥락적으로 풀어 적으면은 어느 음,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오히려 키워드를 중점으로 외우기보다는 음, 동희쌤이 키워드도 주시지만 음, 설명해 주시는 맥락을 최대한 이해를 하고 음, 그거를 제가 눈을 감고도 혼자 음, 설명할 수 있을 음, 정도로 그걸 좀 익숙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이번 시험에 사실 저는 제가 매긴 점수보다 거의 7점 정도 높게 음, 나왔는데 음, 그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정확하게 모르는 문제였음에도 그 맥락적으로 분석을 음, 해서 답을 적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맞아서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동희쌤의 설명을 저는 키워드만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은 음, 강의 전체를 좀 몇 번 곱씹으면서 음, 최대한 내가 이 오늘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을 안 보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맞아. 소화시키는 게 음. 좋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관점을 잘 잡은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맥락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또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했다라는 게, 이게 모든 수강생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갈수록 중요하게 생각되고, 시험 문제도 이제 그런 맥락적인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에서도 뭔가 이제 처음이잖아요. 이제 네, 초수니까 처음인데, 이제 막상 가보니까 이제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특히 면접은 또 되게 점수를 잘 받았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어떤 부분에서 또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제 어떤 노하우 이렇게 하면은 좀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 동익 선생님이 처음에 2차 강의를 하셨을 때 면접 음, 스터디를 대규모로 하지 말고 음, 1대1 전화 스터디를 해보라 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제가 바로 저랑 같이 계속 교육학은 저는 비교과 선생님이랑 했거든요. 그 음,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음, 그 선생님이랑 계속 전화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우리 면접도 같이 전화 스터디 하면 어떻겠냐라고 음, 이야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그 1차 끝나자마자 아침에 2시간씩, 그래서 서로 1시간씩 음, 그냥 문제, 예상 문제랑 기출 문제 놓고 음, 그거를 답변하는 형식으로 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따로 시책을 외우지 않고 한 1차 끝나고 맞아 2주 정도는 그 사이다 책이랑 시책을 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후에는 전화 스터디를 하면서 같이 시책을 외웠어요. 어떻게 음, 외웠냐면은 제가 준비해온 시책 있잖아요. 그럼 음, 제가 그 답변을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음, 선생님이 만약에 뭐 그 꿈의 대학이면은 음, 꿈의 대학은 정확하게 뭐뭐 있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음, 거기서 설명을 해주면 그 음, 선생님이 이제 뭐 다른 회복적 교육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음, 회복적 교육은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이 돼요? 라고 제가 물어보고 이제 그때 그 음.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저는 그때 자연스럽게 외우는 거예요. 좋죠. 그래서 원래 30분이면 끝나는 분량으로 5문제씩 했는데 음, 1시간이 걸린 게 30분은 서로
모르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서로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저는 막 우리 지역 내가 바꿔요 막 이런 느낌으로 저만의 프로그램 이름을 많이 짜놨거든요. 근데 이게 저 미술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그렇죠. 학과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음. 다른 학과 선생님이랑 하면 좋은 게 다른 학과 선생님만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걸 공유해 나가면서 되게 많은 예상 답안을 짰었고, 그리고 시험 문제도 저는 예상 답안을 짰던 거를 그냥 퍼즐 맞추기 형식으로 맞춰서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면접 시간이 15분이었는데 6분을 빨리 나왔어요. 응? 6분을? 네. 왜냐면은 대답이 이미 퍼즐처럼 다 맞춰져 있어서 많이 고민을 안 하고 문제를 일단 구성형은 완벽하게 다 대답을 했고요. 즉답형도 읽자마자 제 안엔 이미 다 예상 답안이 있었으니까 그걸 맞춰서 그냥 얘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단 내려가는데 5분 종료 종이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점은 예상을 못했는데 점수가 만점이 나왔던 거 보면은 그러니까 만점, 이 면접 만점 맞기가 진짜 힘든 거거든, 이게. 네. 이게 왜냐면 점수를 이렇게 보니까 주려는 점수가 아니라 깎는 점수 시스템이라서 네. 그게 흠집이 없었다는 거잖아, 이게. 네. 결론은 그러면은 다른 과목과 이 면접이라든가 이제 뭐 수업실 이런 건 다른 과목이랑 이게 저기 면접 같은 경우 특히 네.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됐겠고 네. 그리고 굳이 만날 필요까지는 없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서로 시간이 없으니까 전화로가 서로 간에 이제 내용을 전달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네.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오갈 수 있는 거고. 네, 맞아요. 그리고 면접에 저는 답안에 최대한 시책을 다 넣어서 1번, 2번, 3번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시책을 무조건 하나씩 다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꽤나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그렇죠. 생각해보면. 거기에 경기도에 관련된 용어라든가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네. 그 면접 자체에서는 사실은 그런 거를 이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시책 같은 거 당연히 외우고 하는데도 거기에 이렇게 응용을 하는 경우가 좀 드물 것 같아. 말하면서 너무 당황스럽고 하니까 맞아요. 그걸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단어를 만들어서 그걸 얘기한다는 게. 그러니까 퍼즐 맞추듯이 그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걸 꺼내서 쓰면 좋은데. 그래서 점수가 만점이 나왔다. 네. 실기는 뭐 했었죠? 동영화랑 조소요. 동양 저기 선생님 똑같네. 네, 맞아요. 야, 그거 완전히 그 경쟁이었다. 그치? 조소, 네. 동양화. 서로 의지하면서 해서 너무 좋아요. 같이 돼서. 그러니까. 네. 너무 잘 됐어. 네. 같은, 실기도 같았어. 지역도 같고. 그러면, 원래 동양화를 전공을 한 건가요? 아니, 전 둘 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근데 인체를 원래 잘하는 편이라서 약간 그걸 믿고 평균보다 조금은 위지 않을까 이러고 그래서 실기보다는 오히려 전 1차 끝나고 실기랑 면접 수업 실험 비중을 5대5로 나누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발표 전까지. 왜냐면은 생각에는 발표를 나면은 면접이나 수업 실현을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남는 건 1주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1차 발표 전에 5대5로 나눠서 투자를 해가지고 사실 1차 발표 나기 전에 시책을 어느 정도 좀 익숙하게 보고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실기를 그 다음에 오히려 집중을 해가지고 2주 동안 빡세게 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이미 저는 시책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짜맞추긴 쉬운 거죠. 그러면 실기 점수는 어느 정도? 실기 점수는 22점이요. 그건 소묘만 하다가 동양화하고 조소를 한 거잖아요. 저는 원래 예전에.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학원 다니면서 동양화도 하고 조소도 하고. 네. 동양화는 평달에 조금 한 3개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는데 조소는 이제 끝나고 바로 했어요. 그래, 그 정도 그래도 실기도 이제 평타 정도에서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네. 근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소묘만 원래 좀 해봤다가 이 네. 동양화나 수채화는 전공자들이 원원에 많다 보니까 맞아요. 이 부담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점수나 뭐로 봤을 때는 잘 선택해서 했네요. 그죠? 네. 그 면접 볼 때 또 저 일부러 눈을 세 분 다 나눠서 마주쳤거든요. 일부러? 네. 왜냐면은 약간 어디서 들었는데 그분들이 종이를 보면 점수를 깎인대요. 종이를 보면서 뭘까 적으면 점수가 깎인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렇지. 아무래도 깎는 스타일, 네. 저기의 시스템이니까. 종이를 보지 말고 날 보라고. 그래서 최대한 여기 밑에를 안 보고 면접관들 얼굴을 세 분씩 이렇게 무슨 등대만에 이러고 봤어요, 눈을. 근데
면접관들 분들이 제가 대답을 하면 고대를 계속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끄덕이는 게 좋은 신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눈을 마주쳐야지 하고 했었는데 아마 2차를 만약에 보시게 되면은 끄덕이면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끄덕이면. 제가 아무래도 그러겠지. 수업 실현도 괜찮게 나왔어가지고 수업 수련은 몇 점 깎였어요? 수업 실현이랑 나눔에서 총 3점이에요. 3점. 네. 그 정도면 괜찮지. 아까 그 선생님은 1점씩 깎였더라고. 네, 맞아요. 잘했더라고. 네. 원래 잘했잖아, 또 수업 실험도. 네. 선생님도 잘했는데, 그때 하던 방식으로 한 건가? 그때 네, 연습했던? 맞아요. 근데 이번에 수업 실현을 보니까 조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뭔가 기발한 걸 보기보다는 그, 시간 안에 끝나는 걸 보겠구나 해가지고 잘 판단했네. 차라리 몇 점이 깎이더라도 시간 안에 끝을 내서 최악은 막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분배를 되게 빠르게 해가지고 정말 저는 30초, 한 20초 남기고 끝냈었어요. 수업 실현을. 그렇게 해서 사실 기억도 안 나거든요. 수업 실현은 어떻게 했는지. 만약에 문제를 받아보시면은 만약 조건이 조금 적다 싶으면은 이거는 좀 내가 얼마나 특출난가 기발한가를 보는 쪽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너무나도 조건이 많다 싶으면은 이거는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못 끝낸 분도 조금 있다고 들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꽤 있다고 들었죠. 네. 내가 요번에 학교 간에 이제 오고 하는 애들도 다 못 끝냈어요. 못 끝내. 그러니까 시간을 연습할 때도 못 끝냈지만 가서도 못 끝내고, 그러니까 그 시간 내에 하는 연습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건이 예상외로 많다. 진짜 말한 대로 그건 진짜 시간 내로 끊는 것이 관건일 것 같아요. 저도 이 처음에 딱 수업 들어갔을 때, 야, 여기 분들은 다 합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 선생님도 와가지고 정말 저는 믿어요. 그 말을 믿어요. 막 그랬었거든. 약간 신도마냥 믿습니다. 그 말을 믿어. 근데 나는 정말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역시나 열심히 할 거라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도 했지만 그렇게 또 돼가지고 너무 잘 됐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사실 저는 이번에 안 될 거란 생각을 정말로 못한 게 제가 가채점을 해버렸잖아요. 했는데 점수가 너무 아슬아슬해가지고 저는 안 됐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2차 준비를 열심히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목표가 없으면은 제가 너무 무너질 것 같아서 목표를 만들었는데 그동안 한 번 공부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공부를 목표로 잡고 했었는데 이제 덜컥 붙어가지고 오히려 그 기간이 2차 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렇겠지. 저는 오히려 수업 실현, 면접 이런 수업 나눔 그런 거는 1차 발표 전에 틀을 어느 정도 완성시켜놔서 발표 후에는 그것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었어요. 실기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이랑 수업 실현을 봤을 때도 딱히 내가 실수를 크게 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력은 진짜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솔직히 공부 스타일은 서로에게 맞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 스타일을 알려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맞을 수 있다면 좋지만 안 맞으면 그 오히려 독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쉽게 못할 것 같고 그냥 노력을 꾸준히 하면은 그만큼의 결과는 항상 나와주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딱 1년 해서 그 초수로 딱 한 번에 붙었기 때문에 그 했던 그 과정상이 그 의심치 않게 나름대로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뭐 2차도 그렇고 잘 맞아 떨어진 것을 아무래도 다른 분들도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이제 수용할 부분 좀 수용하고 하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공부해서 뭐 이뤄졌던 어떤 내용보다는 한 방에 짧게 해가지고 뭔가 이뤄냈다라는 것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얘기 들었고, 앞으로 이제 또, 학교 가셔도, 학생들이랑 있으면 별 차이 안 나겠어, 외모가. 저 사실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하겠어. 저 그래서 좀 고민이 머리를 잘라야 되나. 그래서 뭐 학교 가서 또 그만큼 또 애들이 좋아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또 이게 선생님이 되게 젊다 하면 또 좋아라 하잖아. 그래서 애들이 참 좋아할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하고 또 다음에 합격생들 또 오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새로운
또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걸 좀 몇 가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일본 와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줘서 고맙고, 학교 가서도 학생들과 아주 좋은 추억 만들고 좋은 선생님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